확통 22강 통계 파트 5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Population and Sample Space, 그래서 모집단이라는 건데요. 모집단과 표본집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짧아요. 이번 영상은 되게 짧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계는 한 덩어리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다음 강의, 마지막 강의인데 그게 이제 또 다시 한 1시간 정도 될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이 7, 8단원이 거의 진짜 7, 8단원의 105%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 뭐 99%가 아니라 105%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이런 통계의 취지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 아무튼. 자, 이제 위드 또 나왔죠? 뭐가 나왔다? 센트럴 리밋 티어림, 중앙 극한 이론. 이 나온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일종의 공식이랄까요? 이 팩트는 어 그냥 대학교 통계학과를 가셔도 1, 2, 3, 4학년에서도 그냥 따를 뿐이에요. 왜 그런지는 증명은 센트럴 리밋 티어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배우는, 정식적으로 배우게 되는 이제 대학원 1학년 과정 들어가서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냥, 그래서 일단 뭐 제가 확통은 좀 약간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믿으세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예. 절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 이론의 팩트를 갖다가 읽으시라는 거죠. 자, 이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볼게요. 모 집단과 표본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미 모자를 갖다가 쓰잖아요. 뭔가 근본이 되는 어떤, 그러니까 집합이에요, 집합. 모 집단이라고 하는 근본이 되는 이런 집단이 있단 말이지. 큰 집단이 있어. 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쓰는 모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 집단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갖다가 이루어야 돼. 즉 정규 분포를 이루고요. 평균 m의 시그마 제곱을 갖다가 따르는 이런 정규 분포를 가지는 모집단 X가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모집단 표본 집단 할 때는 원래는 이거 공식적으로는 안 씁니다. 그냥 제가 문제 풀이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시면은, 문제 푸실 때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시면은 굉장히 도움 되실 거예요. 즉 N X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X의 정규 분포를 이룬다라는 거지. X 변수라는. 즉 얘는 M의 시그마 제곱을 갖다가 따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썼던 것들도 다 써야 돼요. 이런 모집단을 갖다가 우리는 x의 평균 E 오브 x라는 표현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m이다 이렇게 되게 될 거고, v 오브 x는 그죠? 뭐 여기 나와 있는 수치니까 시그마 제곱이 되겠고, 시그마 오브 x라는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이렇게 썼을 겁니다. 뭐 얘는 시그마겠지, 여기 말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 자, 정규 분포를 갖다가 이루는 이런 모집단에서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랜덤하게, 즉 이걸 갖다가 한국말로 임의로, 임의로 이러면은 뭔가 약간 뭐 몰라, 저는 약간 좀 그래요. 임의로 이러면은 약간 의도적으로 뽑은 느낌이 들지 않나? 나만 그러나? 이 한국말 뜻이? 완벽하게 랜덤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작위성으로 어떤 n개의 표본 집단을 갖다가 늘 갖다가 우리가 뽑아내면은, 즉 여기 안에서 어떤 표본, 내가 정말 랜덤하게 수학적 랜덤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 표본 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모 집단을 갖다가 우리가 포퓰레이션, 전체 인구라고 얘기를 하고, 표본 집단을 갖다가 샘플 스페이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표본 집단을, 이거는 통계에서는 거의 뭐 변수를 갖다가 우리는 X바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런 모집단, X로 이루어진 모집단에서 N개의 표본 집단을 갖다가 뭐, 그리고 이 N은 사실은 그냥 충분히 큰 N이어야 하겠죠. 근데 또 여전히 30개 이상의 충분히 큰 수의 법칙을 갖다가 적용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30개 이상, 보편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충분히 큰 표본을 갖다가 뽑아냈을 때 우리는 그런 표본 집단의 변수를 갖다가 X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X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이 샌다. P 오브 A 기본 B라고 읽자. 얘는 조건부 확률에서는 A 바 B 하지 말자. 실제로 이게 바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X바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센트럴 리밋 디오림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즉, 이런 표본 집단이 있으면은 센트럴 리밋 디오림 왈이에요. 왈. 되셨나요? 이 표본 집단은 무조건 정교 분포를 갖다가 이룬다라는 겁니다. 일단. 아이고야. 죄송해요. 이거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보다는 제가 조금 정리를 갖다가 더 잘 보이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서상으로. 죄송해요. 를 이루는 모집단에서 n개의 임의 추출된 집단을 표본 집단 X파라고 했을 때 이렇게요. 센트럴 리밋 디오림이 얘기해 주는 게 공식이 아니라 이거부터 먼저 갈게요. 첫 번째, 표본 집단은 무조건 정교 분포를 이루게 됩니다. 무조건 정교 분포를 이루게 됩니다. 되셨어요? 예, 이런 모집단에서 n개, 뭐 충분히 큰 모집단이겠죠. 예, 거기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큰 n개를 갖다가 임의 추출, 이거는 사실 임의 추출, 즉 수학적으로 완벽한 랜덤성이 돼야 돼요. 예,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리고 이 랜덤성, 임의라는 것 때문에 통계가 악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즉, 이런 표본 집단은 무조건 정교 분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표본 집단의 평균 E of X 반은 무조건 E of X와 같아지게 됩니다. 이건 사실 수학적으로 같아지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V of X 반은 n분의 V of X를 가져가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수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variance of X 바보다는요, 사실은 이걸 갖다가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시그마 오브 X 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갖다가 가지게 됩니다. 예, 그냥 뭐 루트 씌운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요걸로 먼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런 모집단 정규 분포를 이루는, 그리고 그 정규 분포 평균이 얼마인지 분산이 얼마인지를 다 아는 이런 집단이 있다라면은 거기에서 n개의 표본을 갖다가 충분히 커야 되지만은 그냥 뭐 사실 뭐 우리 문제에서 보시면 4개 뽑기도 해요. 예, 그냥 임의로 4개 뽑았을 때, 예, 4개 뽑는 거 맞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 4개 뽑으면은, 그, 루트 n분의 시그마, 즉, 2분의, 이거 좋잖아. 예. 그래서, 그렇게 뽑아내면은, 무조건 얘는 정규 분포를 이룹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서, 이 표본 집단의 평균은, 수학적으로는 무조건 모 집단의 평균하고 같아야 됩니다. 같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시그마, 즉, 표준 편차도 루트 n분의 시그마, 모 집단의 표준 편차를 갖다가 나누기 루트 n을 갖다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지. 즉 분산이 작아지게 돼요. 오히려. 그러면은 이 정규 분포, 예의 정규, 이것까지는 이해는 안 하셔도 되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읽을 수 있잖아. 예의 정규 분포보다 예의 정규 분포가 둘 다 정규 분포를 갖다가 이룰 건데 얘는 더 어떻게 되는 정규 분포다? 더 중앙에 밀집한. 그죠? 즉 평균, 왜 분산이 작아졌다 흩어짐이 적은 거잖아요. 즉 평균 주위에 더 모인 이런 정규 분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저 기호로 얘기를 갖다가 할 겁니다. 되셨나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그래, 왜? 이게 왜? 를 설명을 못 드려요. 아니, 드릴 수는 있어. 드릴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 그 제가 말씀드린 통계학과를 가셔도, 그 제가 지금 원서 다운받아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제가 다시 한번 연습해보면은 설명 드릴 수 있을걸? 근데 의미 없어요.
예, 의미 없고 그거는 필요 없이 그냥 왜가 아니라 무조건 이거는 팩트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거 증명해주는 쌤이 있던데 그 뭐 증명 뭐 통계학과 출신이면 할 수도 있지. 그 만약에 실제로 증명을 갖다가 해줬다 손치더라도 그 선생은 미친 선생이고 근데 전혀 없는 사실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증명을 못 해줘라는 이렇게 말을 갖다가 들었다고 해서 이게 없는 사실, 그러니까 팩트로 이렇게 증명되지 않은 수학을 갖다가 우리한테 막연하게 믿으라고. 아니요. 센트럴 리밋 띠어림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이 이론 자체가 엄청 큽니다. 예, 큰 이론인데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다 수학적으로 증명은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는 이런 모집단을 갖다가 X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 X. 요거 문자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좀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모집단 X라는 게 있어요. 즉 얘네들은 정규분포 NX에 M의 시그마 제곱을 갖다가 따르는 애들인 거야. 여기에서 N개를 추출했을 때 우리는 얘들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표본 집단 X바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얘네들이 하는 말 센트럴 리밋 띠어림이 증명해주는 게 X바는 무조건 뭐를 이루고 정규분포를 이루고요. 평균은 뭐? 얘 평균을 갖다가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M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따라가긴 할 건데 어떻게 따라간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이렇게 가주시게 된다는 거. 이건 하지 말자. 괜히. 그죠? 지저분하다. 되셨나요? 이거는 왜? 뭐에 의해서? I 센트럴 리밋 띠어림. T에 의해서 이렇게 되게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정규분포를 이루는 수학시험 성적에서 뭐 이렇게 갈게요. 전국 수능 수학 이 평균이 80점이고 표준 편차가 뭐 4의 제곱이었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를 이루는 N에 이렇게 가자. 집단에서 임의로 100명을 추출시. 얘네들은 N 오브 X 바의 평균은 80에 분산은 어떻게 되게 된다?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된다?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걸 입에 익히세요.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즉 10분의 4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 분포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그래?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볼게요. 이제 그리고 이게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 설명을 갖다가 이 설명을 갖다가 여기에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은 다시 근본적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통계의 목적이 뭘까라는 거예요. 일단은 통계, 그래 알겠어. 뭐 일단은 우리가 이제 통계를 하겠죠. 해가지고 뭐하고 뭐가 나오죠? 평균하고 분산이 나올 거야. 분산. 자, 일단 목적이 뭘까요? 통계의 목적.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도 내고 분산도 냈어. 그냥 표면적인 목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통계는 뭐 때문에 하는 거다? 평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슨 평가? 현재에 대한 평가예요. 맞죠? 현재에 대한 평가예요. 왜 이래?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쉽게는 그 앞에서도 예를 들었듯이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고등학생이잖아. 시험 치잖아. 시험 치고 나면은 쌤들한테 항상 혼나는 경우 있죠. 야, 우리 반이 평균 제일 낮아. 그죠? 시험을 내고 나면은 어떤 뭐 수학 시험을 쳤다 치고 나면은 평균을 갖다가 내는데 그죠? 막 혼나죠. 막 야, 우리 반이 평균 제일 낮게 나왔어. 막 그러면서 현재에 대한 평가인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거는 제가 이제 학원에서 그 하는 예인데 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되게 높은 위치에 있는 선생님이고 어떤 본인이 어떤 두 선생님을 갖다가 평가해야 된다라고 평가해야 될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 사람들의 인성 이런 것도 다 평가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근데 학교에 뭐 아니 또 이러면 안 되나? 요즘은 학교의 본래 목적은 뭐예요? 학업이잖아. 되셨나요? 성적이에요, 성적. 공부를 물론 인간관계를 하기 위한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공부가 제일 목적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뭐 이 선생이 어떻게 가르치고 뭐 이런 것 가지고 할 거예요? 아니잖아. 그걸 어떻게 일일이 내가 주관적으로 다 평가해? 뭘로 본다? 평균으로서, 평균을 갖다가 비교해 봄으로써 평가를 갖다가 하시겠죠. 되셨나요? 그리고 평균, 그래서 이제 평균이 높다. 그 현재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우리의 일단 주 관심사는 평균이긴 해요. 주 관심사는. 왜 평균이 높으면은 뭐 운 좋게 어떤 A, B 선생이 있는데 이 반이 있는데 A반은 수학 평균이 80이야. B반은 수학 평균이 70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반 선생님이 아니 그 사람의 인성 뭐 이런 거 다 빼재니까 우리는 데이터만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만 봤을 때 어떤 선생님이 애들한테 좀 더 신경을 잘 썼구나라고 생각을 하겠다. 당연히 A반 선생님이 신경을 잘 썼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주 관심사가 평균인데 분산은 왜 중요하냐라고 할 것 같으면은요. 이제 분산에 대해서 이 분산은 때에 따라서 중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정규 분포를 이루면은 한 표준표자 두 표준표자 사이에 그렇게 들어가는 게 수학적으로는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 지금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의 통계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주는 평균이야. 근데 그러면은 분산은 현실 세계에서는 필요하지 않나는 아니에요. 즉 만약에 AB반이 똑같은 70점을 갖다가 받았다라고 해봐요. 그럼 내가 어차피 이 둘을 갖다가 평가해야 돼. 그러면 이제 평균이 같으니까 두 사람은 동등할까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분산이 4였다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얘는 보니까 분산이 1이었다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즉 분산이 1인 반, 분산이 적다. 평균에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분산이 크다. 평균에서 많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즉 2반 성적의 특징은 뭐냐면은 70점 근방대의 애들이 즉 허리가 되게 강한 거예요. 죄송해요. 70점 근방 애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되셨나요? 2반은 허리가 약해요. 즉 70점 근방대의 애들이 상대적으로 적지만은 2반에는 2반보다 훨씬 고득점자도 많고요. 그 말인즉슨 저득점자도 많습니다. 중간치기 애들이 적고요. 적을 소 지금 자신이 없어. 작을 소하고 다르잖아. 나 잘 모르겠다. 되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하죠. 뭐 미국식 교육을 갖다가 교육을 오픈 교육이라고 하죠. 예, 오픈됐고 그 다음에 한국식 교육을 갖다가 한국식 주입식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옛날부터 뭐 한국식 교육은 너무 주입식이다. 애들의 뭐 창의성을 뭐 없애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둘 다 해봐요. 저도 한국 교육 다 했어요. 다 했고 대학도 했고 다 했는데 뭐 물론 이거 왜냐면 힘들지 양도 많고 그래 많은 거는 맞고 뭐 이거 그거 한데 제가 둘 다 겪어봤잖아요. 다 겪어봤어요. 겪어봤는데 이번 영상 짧을 예정이었는데 못 짧겠다 이씨.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좀 설명을 해야지 다음 영상 그 부분이 좀 줄어들겠다. 줄어드는데 아무튼 미국식 교육 그 오픈이 주입식 교육인데 네, 저는 이걸 갖다가 굳이 구분 짓자면은 다른 이름으로 구분 짓자면은 저는 원웨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리고 얘는 투웨이라고 얘기를 해요. 투웨이스가 돼야 되나? 예, 아무튼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일방적으로 지식을 갖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고 받아야 되는 거야. 계속 지식을 받아서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계속 질문과 대답을 갖다가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보면은 소통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만약에 선생님이 그래서 저는 제 반에서는 저는 애들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아니야.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해. 미국의 그건 아니에요. 그, 역량은 아닌데, 우리나라는 뭐, 만약에 선생님이 뭔가 질문을 했다. 대답하려고 손드는 학생, 한 20명이 있으면은,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죠. 어. 미국에서 질문을 하잖아요. 20명 있으면 한 15명이 손을 들어. 그 정도로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스럽습니다. 자, 이제 이거 팩트부터 얘기를 갖다가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국식 교육을 갖다가 오픈 그리고 창의성을 갖다가 도와준다. 한국식 교육을 갖다가 주입식 교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냥 이 지금 시간상의 내용과 이런 것만 따져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미국식 교육이 맞는 것 같아요. 한국식 이렇게 막 주입해주고 막 지식을 갖다가 전달만 해주고 막 그걸 받아먹기만 바쁜 막 어느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싫기는 싫었는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을 갔지.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 교육과 이 교육의 결과가 뭐냐면은 딱 이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즉, 미국식 교육은 오픈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오픈을 시켜주니까 그나마 덜 오픈 시켜줬던 그때 당시에 미국의 천재 에디슨이 나온 것처럼 덜 오픈이 됐음에도 그때 당시는 그래서 막 에디슨은 학교에서 혹은 미국 학교에서 혼도 많이 나잖아. 요즘 미국 학교에서 혼 못 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되잖아요. 즉 미국식 교육은 정말 소수의 천재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식 교육은 사실은 천재성은 죽여요. 이거는 맞아요. 그러면은 오픈이 무조건 맞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자 문제는 이겁니다. 대다수는 그러면 그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는 바보가 돼요. 진짜입니다. 저득점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허리가 약해져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갖다가 해주면은 전부 다들 허리가 강해져요. 즉 극도의 천재와 극도의 바보들이 많이 생기는 이 교육과 극도의 천재와 극도의 바보는 없지만은 대부분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갖다가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뭐가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의외로 또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뭐가 맞다 아니다를 갖다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얘기를 갖다가 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평균은 높고 낮고가 예 평가의 완벽한 척도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분산은 낮고 높고가 이제는 판단의 기준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다가 좀 더 중점을 둘 건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즉 현재에 대한 평가 주 평가는 평균이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뭐 다른 거에서도 통계에 일단 주 목적은 평균을 알고 싶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되셨나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식 교육에 대해서 이제 썰을 갖다가 좀 풀어주자면은 얘네들이 뭐 질문을 하잖아요. 15명이 손을 들어. 와우. 그리고 진짜 이 이제 미국 교육은 뭐냐면은 어릴 때 그러면 얘네들은 왜 우리나라만큼 이렇지 않고 손을 들 수 있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초등학교 즉 질문을 하고 대답을 했을 때 틀렸어. 틀렸어. 아 이거는 완전 틀린 거야. 그러니까 뭐 만약에 1 더하기 2는 물었는데 누가 대답해 볼래? 손 들었어. 2요. 아 틀렸어. 틀렸는데 그거는 틀린 거잖아요. 그죠? 생각을 갖다가 뭐 우리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뭐 사회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자기 의견은 이렇다라고 했을 때 그걸 틀렸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안 되는데 이요 이러면 틀렸는데 미국 교육계에서는 절대적으로 터부시하는 말이 있습니다. 틀렸어. 아니야를 갖다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항상 그것도 재미난 아이디어긴 한데 좀 더 생각을 해볼까? 또 다른 답은 없을까?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돼요. 수업을 갖다가. 그렇다 보니까 진짜로 얘네들이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말을 갖다가 듣는 순간 이제 의기소침해져서 그다음부터는 손을 들고 답을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애들의 그런 컨피던스, 즉,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창의성을 갖다가 심어주기 위해서, 노라는 말을 갖다가 절대 못하게 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진짜 미국 이렇게 애들이랑 수업을 받다 보면은, 와, 저 진짜 그랬어요. 저 수업 받는데, 와, 진짜 막, 그, 우리 영화에서나 보던 뭐, 공부벌레들 무슨 뭐, 미국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왜 귀에다가 이렇게 막 연필 꽂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막 그러고 수업 듣고 있고요. 막 수업할 때 이 자세를 보면은, 와, 나 진짜 전부 다 진짜 수학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 처음에. 예, 그랬는데 그 이제 처음에 제가 약간 이렇게 말도 이 리스닝이 거의 하프앤 하프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라서 그 뭐 만약에 교수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누가 답을 해. 그럼 나는 그 질문이 뭔지는 알아. 그리고 나는 답도 알아. 아는데 나는 말도 서툴지 그다음에 뭐 그거 하니까 말을 안 해요. 저는 이제 말을 안 하는데 애들이 막 손을 들고 막 답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질문을 보고 예상하는 답변이 있을 거란 말이지. 이게 맞는 답변. 근데 답변을 하는데 전혀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는 제가 대부분의 내가 지금 질문을 잘못 알아들었나, 질문을. 어. 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교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를 않아. 아니라고 하지를 않아. 아니라고 하질 않고,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뭐, 굿 아이디어다.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거 뭐지? 내가 지금 리스닝이 잘못됐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야. 내 리스닝이 맞았어, 질문은. 그냥 완전 전혀 말도 안 되는 개똥 같은 소리를 갖다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근데 또, 그런 애들한테 노라고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강의를 갖다가 맡아서 들어갔을 때, 부터 이제 애들이 그때 초반에는 애들이 좀 반감이 많았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누가 질문을 했는데 내가 싹 웃으면서 너 이랬더니만은 진짜 얼굴이 막 울그락 해져가지고 그 대신 제가 설명을 해줬죠. 왜 틀렸는지 그게. 아니 왜 우리는 수학이잖아 수학. 수학에서 틀리면 틀린 거야 그냥. 그잖아요. 우리는 무슨 뭐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 역사에 뭐 여기에서의 죄인은 누굴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수학이잖아. 수학에서 틀린 거면 틀린 거지.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그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답을 하잖아요. 보면은 이제 저한테도 그렇고 아니 저한테는 이제 그런 경우가 오히려 없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애들이 점점 이제 좀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거기에서 이게 제 별명이었어요. 항상. 미친 초이라고. 근데 그러면서도 애들이 오히려 좋아해 줬어요. 왜 틀렸으면 틀렸는지를 갖다가 말을 해주고 바로 잡아주니까 좋아했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교수들은 그러면 안 잡아주냐가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뭐 뭔가 이렇게 답을 갖다가 했을 때 틀렸어. 내가 분명히 틀린 답을 했어. 틀린 풀이로 접근법으로 틀린 답을 했는데 교수가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but 시 있으면 우리는 but 뒤에가 중요한 거 알잖아. 근데 얘네들은 좋은데 여기까지만 듣는 거야. 오케이 좋다고 했으니까 끝. 그리고 이 뒤를 안 들어. 왜? 좋다고 했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교수가 풀이해 주는 것도 안 봐. 안 보고 자기는 그냥 좋다고 했으니까 이 방법으로 푸는 거야. 언제까지? 시험 칠 때까지. 그 시험 치고 나면 틀렸어. 욕을. 지가 맞다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틀렸댄다. 진짜 그래요. 바보 돼 바보. 예, 아무튼. 진짜,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 한국식 주입식 교육에 득을 수학할 때도 진짜 많이 봤어요. 왜냐면은 일단 우리는 좀 닥치고 외우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막 복소평면 이런 것도 막 다 배웠었죠. 그거 뭐 도대체 복소평면이 뭔지 고등학교 1학년이 뭐 어떻게 알아? 허수하고 실수부 허수부가 있는 이런 가로는 실수고 여기는 세로는 허수 인 좌표평면에서 뭐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갖다가 근데 이제 해놓고 난 다음에 그래도 계산은 기깔나게 잘하지. 왜 주입 받았으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니까 계산 기깔나게 잘하지. 이제 거기에서는 뭐 무슨 의미인지를 갖다가 점차 배워나가니까 진짜 좀 세지더라고요. 그리고 쉽게 세지더라고요. 어. 아무튼 저는 예찬론자 중에 하나입니다. 겪어보니 더 예찬론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하는 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단순한 기본적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이라고 했지 궁극적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어요.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표면적. 왜 우리가 그냥 보자마자 자료를 갖다가 취합하고 다 계산하면 나오는 게 평균이고 평균을 가지고 그냥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취합해서 쓰는 거예요. 그냥 즉 이 현재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쓰는 어떤 주 사업들이 뭐 따지고 보면은 또 나왔다. 카지노도 그렇고요.
카지노는 이제 통계적 확률을 갖다가 쓰는 직업들이고, 또는 확률의 통계적, 확률과 통계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해서, 보험, 현재를 판단하는 거예요. 현재를 보면서. 일단 미래에 대한 예측보다는 현재, 어떤 만약에 그 암보험을 갖다가 내가 상품을 만든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보고, 왜, 어찌 보면은 암에 걸릴 확률이 10%야. 10%인데, 그러면은 내가 이제 사람을 갖다가 뭐,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사기는 아니야. 그건 전부 나한테 왜 사람, 인생사를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은 10%의 뭐 만약에 암 수술비가 100만 원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일종의 그 100만 원을 갖다가 1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부담을 나누는 거잖아. 그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게 그죠? 예, 그런 의미잖아. 부담을 나누는 거예요. 즉, 이 암 환자의 평균 발생률을 갖다가 통계로 찾아낸 후 읽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예, 그 다음에 그 금액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예,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평균적으로 내가 이런 수의 사람들에게 보험 가입을 시킨다라면 어떻게 부담을 나눌 수 있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수익을 얻으면 되겠다라는 이런 걸 갖다가 가지고 가는 거죠. 되셨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얘기하는 거는 통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어떤 이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떤 집단, 모집단에, 아니, 이거는 이렇게 가자. 모집단, 여기에서는 전체라고 아예 해버릴게요. 되셨나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모집단이 있다라면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대한민국 20대 남성이라는 모집단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표본 집단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모집단은 또 누군가의 표본이 될 수도 있겠죠. 왜요? 아시아의 20대. 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의 20대. 우주는 없을 거니까. 그러면 이런 전체 안에 항상 모집단이 있고, 또 모집단이 있고, 모집단, 전체 안에 표본 집단이 있고, 표본 집단이 있고, 표본 집단이 있고, 표본 집단이 있고, 걔네들이 상대적으로 모집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통계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정말 전체를 다를 갖다가 예측하기는, 전체를 다 조사하기는 불가능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뭐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 남성들, 20대 남성들의 평균 몸무게를 알고 싶은 거야. 평균 허리 둘레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거 왜 궁금해?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바지 회사 사장이야. 그러면은 뭐 만약에 남성복 바지인데 허리 사이즈 28도 있을 거고, 그냥 짝수로만 갈게요. 28, 30, 32, 34, 36이 있어. 뭐 물론 38, 40도 있겠지. 뭐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 손 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바지를 갖다가 28도 100벌, 30벌, 30 사이즈도 100벌, 32 사이즈도 100벌, 다 똑같이 100벌씩 만들어낼 거예요. 라는 거야. 아니겠지. 왜? 평균을 갖다가 안다라면은 평균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즈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지. 즉, 대한민국 20대 남성들, 내가 지금 20대 남성들을 노리는 바지를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내가 다 100번씩 만들어 봐봐. 근데 평균은 30이야.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40 사이즈랑 내가 만들어 놓은 28 사이즈가 과연 팔릴까? 재고잖아. 재고가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죠?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손해 보고 들어간다라는 거야. 되셨나요? 32였다라면은 32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많은 사이즈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되셨어요? 자, 문제는 그 허리 사이즈의 평균을 갖다가 어떻게 알 거냐는 거예요. 대한민국 20대 남성들 허리 사이즈 다 전수조사 못합니다. 되셨나요? 즉, 우리는 어떤 여기에서의 한 표본 집단을 갖다가 읽어냄으로써 전체를 갖다가 뭐하는, 예측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모집단을 갖다가 예측하기 위한 요게 8단원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지금은 이제 여기 배우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그러면 현재에 대한 평가, 이거는 그냥 정규분포 7단원의 절반, 7단원의 절반인가요? 8단원의 절반인가요? 잠시만요. 이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7단원. 즉, 이 7단원은 오로지 그냥 현재에 대한 평가만 할 겁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단,
조사해 보니까 정규 분포를 이루는 집단이야. 평균이 얼마야? 분산이 얼마야? 그럼 우리가 걔네들을 가지고 그 집단 내에서만 평가를 하는 거야. 되셨나요? 즉 내가 200명의 수학 시험을 친 200명의 평균과 정규 분포를 이루는 200명의 평균과 분산과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집단에서 그죠? 그래서 뭐지? 잠깐만. 그 집단 내에서 몇 점 이상이 몇 퍼센트고 몇 점 이상이 몇 퍼센트고 이런 걸 갖다가 읽어내는 거예요. 뭐를 이용함으로써? 표준 정규 분포표를 갖다가 이용함으로써요. 물론 표준 정규 분포표는 계속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이썬의 초반부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주제죠. 이런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해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파이썬의 후반부에서는 예측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가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요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볼게요. 자, 이거는 수학적 영역입니다. 어떤 정규 분포를 이루는 이런 모집단에서 n개의 표본을 갖다가 뽑아내게 되면, 임의로 뽑아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이제 아니야 그냥 m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실제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실제의 영역은 사실 이 파이썬의 초반부에서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은 이런 집단에서 정규 분포를 이루는 집단에서 임의로 랜덤성, 이 임의라는 것 자체도 되게 그래서 임의로 사람 뽑는 거는 어떻게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테크놀로지의 힘으로 그냥 진짜 넣어놓고 컴퓨터 안에다가 이렇게 이름들 그냥 쭉 다 적고 난 다음에 그냥 네가 무작위로 뽑아 이게 아닌 쌤 그냥 그렇게 매번 하면 되지 않나?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투표 같은 거 하고 나면은 이 출구조사라는 걸 갖다가 하거든요. 그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그것도 통계예요. 통계. 일단 할 때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내가 저 사람 인상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조사를 그거는 임의가 안 되지. 인상 좋은 거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쌤 그냥 임의니까 홀수 번째 나오는 사람은 그것도 임의가 안 돼요. 수학적으로 임의.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수학적 임의성을 갖다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할 수 있는 뭐 좀 좋은 방안이 없을까 뭐 그래서 막 소수 번째 사람 선택하기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임의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실제의 영역이에요. 정규 분포 이룰까요? m이랑 x바의 평균이 같을까요? 루트 n분의 시그마랑 같을까요? 실제로? 아니에요. 실제로는. 자, 이제 또 이러면 그러니까 통계는 그냥 수학은 수학일 뿐이라니까 그건 아니야. 근데 실제로도 이게 충분히 크다라면 거의 이룹니다. 충분히 큰 수라면은 거의 비슷해요. 얘도 거의 비슷합니다. 되셨나요? 근데 우리는 사실 정규분포 이루는 크게 관심 없어. 이루겠지야 이거는 사실. 분산 뭐 크게 뭐 이거는 뭐 그래 뭐 주입식 교육 뭐 오픈 뭐 그래 뭐가 좋은지 그건 개인 개취. 우리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지. 되셨나요? 예. 근데 이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자면은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요걸 이제 요 다음 강의에서 써 드릴 거예요. 써 드릴 건데 요렇게 엑스파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실제 영역에서 내가 n개 뽑았는데 n개를 갖다가 내가 실제로 다 조사한 거야. 다 조사했어. 그래서 내가 찾았어. 찾은 애를 갖다가 n바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거는 내가 실제로 찾은 거야. 되셨나요? 그러면은 이 실제 찾은 m이랑 n바랑 같을 확률이 더 적어요. 엄청나게 적고. 달라. 근데 미세하게 비슷하다라는 거지. 미세하게 다르더라는 거죠. 쌤 잠깐만 그럼 우짜라고 어쩌라고 그러면은 다른데 그럼 우리는 가지고 가야 돼? 예, 가지고 가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런 현상은 잘 없어요. 없는데 아니 이런 현상이 잘 없는 게 아니라 정규 분포를 이루는 거 알고 있고 평균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고
분산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N개를 뽑아서 실제로 계산하지 말고 실제 계산하지 마. 왜? 굉장히 비슷할 거야. 그러니까 실제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수학적 프로세스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굳이 알고 있는데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아이고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거 막 또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뭐 해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 우리가 니네 인생 구해줄 테니까 평균이 10인 애들 그리고 분산이 뭐 2였던 애들에서 네가 100명을 갖다가 찾아냈으면은 그 100명 일일이 다 해가지고 더해가지고 나누기 100 하지 말고 그냥 평균 10이라고. 왜? 그렇게 해봐야 9.89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냥 10이라고 알아. 그냥 이겁니다. 되셨어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8단원 초반에 이 문제를 위한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게 어떤 만약에 이런 모집단 10에 이거 모집단이니까 NX 파트면 안 되지. NX는 10에 2의 제곱을 따르는 이런 모집단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모집단 정규 분포를 이루는 모집단에서 내가 4개를 추출한 거야. 쌤 너무 이런 거 많아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 NX 반은 추출해가지고 그 4개를 갖다가 다 더해서 나누기 4하고 그 짓 하지 말고 그냥 10 가지고 가시라는 거야. 아니까. 그리고 얘는 1의 제곱으로 가시라는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 되셨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괜찮나요? 근데 이 문제를 위한 문제인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X가 있는데 얘를 몰라. 정규 분포를 이루는 모집단인 건 아는데 평균을 몰라. 근데 2의 제곱을 따른다라는 건 알아. 시그마는 알아. 자, 일단 하나 물어봅시다. 평균을 모르는데 분산을 알 수가 있나? 안 되잖아. 그죠? 왜 평균을 갖다가 구하고, 즉 각 계급값에서 평균을 갖다가 뺀 걸 제곱한 걸 다 더해서 나누어 준 게 뭐가 되게 된다? 분산이 되게 되잖아. 평균 모르는데 분산을 어떻게 구해? 뭘 안 돼요, 이거는. 되셨나요? 즉 이거는 정말 문제를 위한 문제 상황인 거예요.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 상황. 되셨나요? 이러면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자, 이런 집단에서 4명을 갖다가 추출했어. 그럼 일단 정규분포를 이루는 집단이었던 거니까 그리고 정규분포 이루는지는 또 어떻게 하는데? 아니 막말로 그것도 다 막대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가지고 왜 나이스한 모양의 벨 쉐이프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 만들었는데 평균을 모른다? 말이 안 되잖아. 어찌됐든. 근데 이런 모집단에서 4명을 추출했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센트럴 리밋 티오림에 의해서 얘가 정규 분포를 이루는 거는 맞을 겁니다. 근데 내가 얘를 갖다가 그럼 이제 평균을 모르잖아. 모르니까 여전히 평균은 몰라. 이렇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알 때는 그냥 좋게 주워 먹기만 했었으면 됐는데 모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굴을 갖다가 가지고 간 거예요. 찾았어. 되셨나요? 근데 평균은 찾았는데 분산은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왜? 분산은 있는 분산 그냥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또 센트럴 리밋 티오림을 갖다가 그래서 그냥 1의 제곱을 갖다가 이렇게 쓰라는 거야. 되셨나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 다 쓰라는 거야. 정규분포를 이루니까 정규분포도 쓰고 분산이 있으니까 분산도 써먹고 근데 단지 평균을 모르니까 우리는 평균을 찾으라고 니가 직접. 그래 찾았더니만은 9야. 자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러면서 질문이 갑자기 모평균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판정을 하는 거지. 쌤 잠깐만. M에 시그마 제곱을 갖다가 따르는 여기에서 N개 뽑아내면은 무조건 그냥 M 가지고 가고 루트 N분의 시그마였대요. 그럼 잠깐만. 내가 모르는 집단에서 했더니만은 내가 M바, 내가 찾은 걸 갖다가 M바라고 할게요. M바라고 찾았어. 그러면은 얘의 평균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학과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평균과 모평균이 내가 찾은 표본 집단의 실제 평균과 모평균의 평균이 같을 확률, 정확하게 같을 확률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것도. 되셨나요? 이거는 현실이라 해서 현실과 수학적 정확과의 차이인 거고요. 되셨나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야. 반지름이 1cm인 원을 갖다가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뭐 컴파스를 이용하시든 아니면 자를 이용하시든. 그럼 거기에다가 실을 갖다가 그 원 테두리에다가 실을 갖다가 쫙 팽팽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실을 길이를 재면은 그게 원주율이잖아. 근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3.14 얼마 실제 재보면 그렇게 나오나? 현실과 수학, 정확한 수학의 괴리예요, 그게. 되셨나요? 괜찮으세요? 예,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평균은 쌤 그러면 여기 9 나왔으니까 모평균은 그냥 9 아님동 아니라는 거죠. 되셨나요? 이해 가셨어요? 첫 번째 이유는 절대적으로 이게 현실과 수학과의 괴리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관계로 따질 것 같으면은 모집단이 있어. 나 몰라 평균을. 여기에서 내가 표본을 갖다가 한 거야. 그래서 표본의 평균이 n바가 9가 나왔어. 그럼 쌤 잠깐만 모집단의 평균을 갖다가 얘가 그대로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안 된다라는 거는 지금 알았죠. 근데 왜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이 표본 집단은 이런 모집단의 표본일 수도 있지만요. 이런 모집단의 표본일 수도 있어요. 또는 이런 모집단의 표본일 수도 있어요. 뭔 소린지 이해 가셨나요? 즉 그래 어떤 이런 모집단들 중에서는 실제 모집단의 평균이 9인 애도 있겠지.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 집단이 동일하게 9라는 평균을 가지는 이런 모집단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그 모집단, 그 관계에 있는 모집단이 꼭 이 모집단이라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즉 모집단이 있으면은 표본 집단은 하나인 거는 맞아요. 뭐 하나는 아니지. 뭐 여러 개 아무튼 이 표본에 대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맞지만은 표본 집단을 기준으로 이 표본 집단을 표본으로 가질 수 있는 모집단은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즉 표본 집단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갖다가 같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문제를 위한 문제이긴 해요. 근데 얘를 갖다가 그러면 어떡하는데?를 갖다가 그거부터 이제 설명을 갖다가 드리고 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몰라. 이걸 모른다를 갖다가 그냥 차라리 물음표로 하시는 게 훨씬 명확해요. 이게 왜냐면은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알아요. 뭐, 그래서 평균이 정규분포를 이루는 모집단의 평균이 M, 분산이 평균이, 그 문제에서 실제 이래. M, 분산이,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이런 집단에서 모든 문제가 이렇게 나가. 이렇게 써.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이 평균을 갖다가 알고 있어. 알고 있는 평균이야. 즉 모집단의 평균을 알고 있는 거야. 어떤 문제에서는 이게 모르는 거야. 모르는데 그냥 미지수 M으로 둔 거야. 막 이것도 짜증나요. 진짜 막 보다 보면은 차라리 평균을 모르는 정규분포를 이루는 모집단에서 이러면 되잖아. 근데 똑같이 표현 시작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이런 집단에서 진짜 문자로 저렇게 쓴다니까. 숫자로 쓰면 그거는 당연한 거고. 되셨어요? 어떨 때는 알고 있는 평균이고 어떨 때는 모르는데 그냥 미지수로 둔 거고 미지수의 M이 되는 거고 같은 문자를 가지고 저지랄을 해야 되니까 어쩔 때는 상수고 어쩔 때는 미지수니까. 되셨나요? 근데 이거는 뭐 한국의 문제나 뭐 모든 통계에서 다 이렇게 나가요.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규분포를 갖다가 좀 이해를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즉 제일 명확한 거는 몰라. 모르고 시그마 제곱을 갖다가 따르는 이런 집단이 있어. 내가 여기에서 N개 이거 이제 뒤에 가시면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N개를 갖다가 뽑았어. 뽑았으면은 얘는 정규분포를 이루는 거는 센트럴 리밋 띄어림이 그냥 보장해 주는 거고 N바를 갖다가 내가 찾은 거야. 이 N바라고 하는 표현. 원래는 N바라는 표현 잘 없습니다. 그래서 E of X바라고 이렇게 주로 많이들 표현하지만 저는 N바 표현을 갖다가 합니다. 내가 직접 찾은 거야. 찾았지. 되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는 그냥 가지고 간 거야. 되셨나요? 이러면서 모 평균을 갖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되셨나요? 모평균은 n 바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대답하면은 안 되더라. 절대 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뭐를 묻는 건데?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얘를 가진 정규분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얘는 정규분포가 n 바를 갖다가 기준으로, 그죠? 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 값을 갖다가 기준으로 n 플러스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그걸로 갑시다. 우리가 자주 쓰는 거. 그리고 요거는 다음에서도 또 써먹을 겁니다. n 플러스 1.96 n 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즉 왜? 내 자료에 몇 퍼센트가 우리가 1.96에 해당되는 게 얼마더라? 95%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내 자료에 95%가 여기 있는 걸로 봐서는 표본 평균은 모평균은 여기에 이 값에서 이 값 사이일 거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 정확하게 얼마인지 어떻게 암? 그거는 전수 조사해봐야지. 되셨나요? 예, 그러면서 또한 여기에 딱 봤더니만은 왜? 이거는 정규분포가 얘기하는 거니까 n바 마이너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n바 플러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에이, 내 자료에 99%가 여기 안에 있으니까 즉 평균도 왜? 이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모평균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즉 수학과 현실과의 약간의 괴리는 있지만은 모평균과 굉장히 흡사할 거잖아요. 되셨나요? 즉 평균이 분산이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집단에서 내가 찾아낸 애들의 평균이 100인데 모 집단의 평균을 알고 보면 짜잔 10이었지롱 이 정도로 차이 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되셨나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단의 99%가 여기에 있으니까 에이 모평균도 여기 값 사이에 있겠지. 어디에서? 여기에서 여기 값 사이에 있겠지를 뭐를 하게 된다? 추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측. 되셨나요? 즉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갖다가 확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요 다음 단원에서. 되셨나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될 거는 이거야. 모르는 집단에서 뽑아냈는데 군대 쌤 잠깐만 모집단 평균이 표본 집단 평균이라며 그러면 표본 집단 평균이 모집단 평균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얘를 알고 있을 때 얘기. 알고 있을 때 그냥 믿고 가지고 온 거고 믿고 가지고 온 걸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찾은 거고 실제와 수학 사이에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집단의 평균이 9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또한 이제 이런 데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모집단을 갖다가 예측하기 위한 예측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우리는 좀 전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본인이 바지회사 사장이야. 되셨나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내가 아무리 20대를 갖다가 타겟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20대 남성들의 허리 사이즈를 갖다가 다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물론 그거는 이제 그거 개인보호법 위반이라서 안 되나? 아닌데 그 정도는 해줄 건데 왜냐면 그 20대는 안 하니까 아니지 20대도 하지 뭐 할 때 그 남자들 군대 갈 때 신체 검사 이런 거 받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 되셨나요? 예, 그럼 20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할 말은 없다. 대한민국 20대는 가능하겠다. 되셨나요? 이러한 자료들 아니면은 이제 그 컨설팅 업체에다가 통계 이런 리서치 업체에다가 해가지고 실제 그런 자료들 한 500명, 1000명 자료를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평균을 찾아내고 이러고 난 다음에 그것 가지고 전체 모집단을 갖다가 예측하는 행위인 거예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모집단을 갖다가 요 작업이 모집단을 갖다가 예측하는 행위의 첫 발걸음이긴 한데 근데 사실은
이 상황 자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일단 그것도 인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상황 자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없는 상황이다? 없는 상황이야. 그냥 이거는 수학적으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아니, 정교분포를 이루는 건 아는데 평균을 모른다. 말이 되나? 를 넘어서서 평균을 모르는데 분산을 한다. 말이 되냐고, 말이. 되셨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스텝,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는 이 이제 베이비 스텝을 갖다가 배우자를 하기 위해서 그냥 수학적으로 이렇게 짜여진 각본대로 짜놓은 판인 것 뿐이지, 절대로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실제 상황에서는 절대로 일어나. 차라리 그냥 통계를 다 해가지고 자료를 다 했는데 커피를 흘려버리는 바람에 평균이 지워졌다라고 하든가. 되셨나요? 예, 그러면 뭐가 말이라도 된다. 평균은 모르는데 분산을 한다? 무슨 개똥 같은 일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통계에서 통계에서 그러면 둘 다 뭐 예측만 아니에요. 현실 파악도 중요합니다. 현실 파악, 보험회사처럼 현실 파악하고 현실 그 파악을 함으로써 돈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다라면은 또 예측은 이제 그런 바지 회사 사장만 그런 건 사실 그건 아니죠. 선거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 그죠? 얼마 전에 선거 때 했었잖아. 선거 같은 거 할 때 여론조사. 되셨나요? 그래서 여론조사 거기에서 하는 거 1000명. 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를 지지하는지 이런 걸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어디 지지하세요? 이런 걸 갖다가 해놓고 난 다음에. 되셨나요? 이제 그러면은 그 1000명이 해봤더니만은 몰라. 어디를 갖다가 뭐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만약에 뭐 55%고 그 다음에 45%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 1000명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갖다가 예측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예, 요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얘기를 갖다가 좀 합시다. 아무튼 그는 예측의 첫 단계라는 겁니다. 요게. 되셨나요? 예, 일단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